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의 시세 정보를 또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립니다. 생방송 가락동 365 백근권 박혜연입니다. 네, 요즘에 이 귀농인의 집이 인기라고 하는데요. 네. 이 귀농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최장 한 1년 정도 거주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영농 기술도 배울 수 있고 농촌 생활에 적응도 할 수 있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곡성군에서는요, 올해 처음으로 빈집 리모델링을 하거나 조립식 주택을 지어서 예. 월 7에서 13만 원 정도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 해요. 또 수도, 전기요금, 각종 물품도 직접 관리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빈집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귀농 희망자들이 초반에 좀 걱정을 하시는 게 주택 문제인데 그런 문제에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주목할 작물은요. 쪽파와 감귤 그리고 집중 분석 나우에서는 감자 주목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의 경매 시황부터 확인하시죠. (9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살펴보시죠. 반입량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들어온 물량입니다. 과일 1962톤, 과일과채 1046톤, 일반 채소 5454톤 들어왔고요. 총 8,463톤 들어왔습니다. 어제 들어온 물량과 비교했을 때 289톤 더 증가한 물량 반입됐습니다. 계속해서 당근 반입 물량 보시죠. 158.1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114.7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43톤 정도 더 많은 물량 반입됐네요. 당근 20kg 상품 평균가 보겠습니다. 62,863원, 최고가는 72,000원, 최저가는 51,000원의 시세를 형성했습니다. 어제 평균가 62,000원대, 63,000원대였는데요. 오늘 62,000원대로 어제보다 시세가 좀 떨어졌습니다. 996원 하락한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당근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그래프로 보겠습니다. 9월 8일 66,000원대 시세를 형성했었고요. 그 후로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9월 12일에는 57,000원대까지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상승세 나타내면서 오늘은 62,000원대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추 보겠습니다. 61.88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50.13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11.75톤 더 많은 물량 들어왔습니다. 적상추 4kg 상품 평균가는 56,688원, 최고가는 59,800원, 최저가는 54,100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평균가가 67,000원대였는데요. 오늘은 56,000원대로 시세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1,475원 하락한 가격 56,688원에 낙찰됐습니다. 적상추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9월 8일 같은 경우는 83,000원대로 최근 7일 동안 중에서는 가장 높은 평균가를 기록했었고요. 하지만 그 후로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오늘은 56,000원대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는 아욱 보겠습니다. 17.26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17.21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0.052톤 정도 더 많은 물량 반입됐네요. 네, 계속해서 아욱 4kg 상품 평균가 알아보겠습니다. 11,371원, 최고가는 16,800원, 최저가는 8,400원에 낙찰됐습니다. 어제 12,249원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시세가 11,000원대로 어제와 비교했을 때 878원 정도 하락한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아욱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보시죠. 역시나 하락세를 타고 있는 모습인데요. 9월 8일 22,000원대로 최고가를 형성했고요. 그 후로 하락세 나타내면서 9월 12일 날 반짝 상승세를 타긴 했지만 다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11,000원대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버섯 보겠습니다. 209.7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199.1톤 들어왔었네요. 어제와 비교했을 때 10.54톤 더 많은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생표고버섯 8kg 상품 평균가는 58,698원, 최고가는 86,000원, 최저가는 5만 원이었습니다. 어제는 53,000원대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58,000원대 시세를 형성하면서 어제보다는 4,994원, 약 5,000원 정도 오른 가격에 낙찰됐습니다. 생표고버섯 최근 7일 동안 최고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9월 12일 6만 원대를 기록하면서 최근 7일 동안 중에서는 가장 낮은 최저가를 기록했었고요. 그 후로 상승세를 타면서 오늘 86,000원대까지 시세가 올랐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근 30일 동안 이번에는 평균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최고가를 살펴보셨고요. 8월 16일 69,000원대 시세를 형성했다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래프 모양이 약간 골짜기로 보여지실 겁니다. 8월 30일 42,000원대로 또 최저가를 기록했다가요. 다시 상승세 타면서 9월 14일 오늘은 현재 58,000원대의 시세를 형성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산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생표고버섯입니다. 충남 부여군이 48,495원, 강원 평창군 4만 원, 경기 용인시 처인구가 33,917원에 거래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부여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76,000원에 낙찰됐고요. 평균가도 살펴보도록 하죠. 청량군이 49,636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오늘의 채소입니다. 쪽파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파 반입 물량입니다. 378.7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390.8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12.1톤 더 적은 물량 들어왔네요. 쪽파 10kg 상품 평균가 31,782원을 기록했고요. 최고가는 35,000원, 최저가는 29,200원에 낙찰됐습니다. 어제 29,000원대 시세 형성했었고요. 어제보다 오늘 시세가 좀 더 좋습니다. 2,520원 상승하면서 31,782원에 낙찰됐습니다. 쪽파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 그래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9월 8일 3만 원대 시세를 형성하면서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했고요. 그 후로 상승세 타면서 9월 10일에 37,800원까지 시세가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9월 13일에는 지금 조금 골짜기 모양을 보실 수 있고요. 하지만 다시 반등해서 오늘 35,000원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년도 30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가입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8월 16일 같은 경우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가 좀 더 월등히 좋은 가격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8월 27일에는 비슷한 시세를 형성했다가 9월 3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올해가 떨어진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시세가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좀 더 좋다, 이것을 보실 수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난해에 비해서 오늘 더 시세가 좋습니다. 31,782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쪽파입니다. 충남 예산군 29,233원에 거래됐고요. 경기 포천시는 24,18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또 살펴보겠습니다. 최고가 중에서 포천시가 가장 높은 가격의 시세를 형성했네요. 44,000원에 낙찰됐고요. 그 다음으로는 예산군이 37,000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평균가도 살펴보겠습니다. 평균가 중에서는 예산군이 가장 높았네요. 29,233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쪽파의 경매 시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연결해서 경매 현장은 또 어떤 분위기인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락동 36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팜캐스터 이경아입니다. 자, 시간이 늦어질수록 바로 제가 서 있는 이곳이죠. 가락동에 꽤 많은 농산물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하지만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락동에 꽤 반가운 손님들이 오셨거든요. 인사 좀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농민을 위한 방송은 MBS. 국내 1호 팜캐스터 이름은 이제 이경아요. 예, 좀 인지도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어떤 일로 방문을 하신 거예요, 가락동엔요? 예. 한경대에서 농사를 배우고 있는 예비 농부들이거든요. 예. 그럼 오늘 견학차 우리가 왔어요. 가락동으로요? 예. 자, 그렇다면 이 중에 혹시 쪽파 농사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쪽파? 이분이요. 이쪽으로 오세요. 와. 아니, 애호박 농사하게끔 생겼는데 저기 농담이고요. 쪽파 지금 어느 정도 됐어요?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된 초보. 어느 네. 정도 자랐나요, 쪽파가? 지금 요 정도? 싹 날쓸 정도? 아직 뭐 출할 정도 아니고 이제 네네네. 쌍난 네, 정도고요. 일주일 됐어요. 앞으로의 포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쪽파로 부자 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네, 그나저나 오늘 쪽파 경매사님 어디 계세요? 여기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저 학생인 줄 알았어요. 네, 이쪽으로 오실게요. 네, 일단 지금 우리 학생들이 네, 지금 견학자 방문을 했는데 이렇게 좀 예비 농부들을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네. 글쎄요, 뭐 저기 농사가 쉽지 않은데 일단 농사를 짓는다고 이렇게 용감하게 나서서 굉장히 좀 고무적이고요. 어쨌든 뭐 도시에서 노력하신 만큼 농촌에 가서 노력을 네. 하시면 어쩌면 또 농사는 거짓말을 안 들기 때문에 네. 열심히 노력하시면 아마 뭐 그만큼 결실을 거둘 수가 결실을 거둘 있겠죠. 수가 아마 있을 겁니다. 화이팅 그래서- 한번 좀 응원 좀 해주세요. 가시네? 아, 네. 네, 네, 잘 가세요. 화이팅입니다. 예. 네. 바쁘셔서 먼저 가시네. 예, 화이팅! 화이팅! 네,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 좀 더 자세히 쪽파에 대한 경매 상황을 좀 우리가 네. 꼼꼼히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올 한 해 더워도 너무 더웠어요. 그렇죠. 사실 쪽파 같은 경우에는 더위에 좀 약한 이제 농산물이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쪽파는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데 올해 이제 폭염이 굉장히 심했고 또 가뭄도 심했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에서 갑자기 또 폭우까지 내리다 보니까 굉장히 산지에서 이렇게 쪽파 농사 짓기 굉장히 어려운 해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네, 네. 굉장히 좀 농가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농가 소득이 좀 어땠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농가 소득에는 사실은 이제 올해 전반적으로 그 파종 시기 때 좀 많이 가물고 해서 그 파종도 일부 이 포기를 하고 그다음에 파종 시기도 늦춰지면서 어떤 그 농사 짓는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생산량이 평년 대비해서 한 20% 감소했어요. 아, 그럼 그러다 지금 보니- 예,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쪽파가 농가 소득에 그렇게 큰 도움이 못 됐다. 좀 요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가장 큰 원인을 지금 어때요? 지금 날씨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저기 기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이제 하늘이 이제 절반 농사를 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농사는. 그런데 올해 쪽파는 농사 짓는데 굉장히 이제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생산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그다음에 이제 그 생산 원가는 굉장히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농가 쪽에 그닥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 예. 뭐 이야기만 들어도 지금 산지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고충을 겪고 있나라고 좀 짐작이 가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뭐 워낙 지금 상황이 안 좋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오늘의 경매 상황은 어땠는지 가장 궁금해집니다. 네. 예, 오늘의 경매 상황은 사실 이제 고품질하고 저품질하고 어떤 가격 편차가 굉장히 좀 심했고요. 앞으로도 이제 추석 때까지 아마 계속 그런 상황은 좀 더 심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좀 반입은 한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좀 많이 줄었죠, 지금?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산지에서 상품화율이 적고 해서 반입량도 굉장히 줄고 반입량은 평년 대비해서 주간으로 봤을 때 한 20% 정도 줄었고 한 120톤 정도 그렇게 반입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많은 양이 줄었는데 사실 뭐 한 10% 정도만 줄어도 굉장히 큰 차이인데 지금 꽤 20% 정도면 굉장히 많이 지금 그렇죠. 반입이 줄어있는 네. 상황입니다. 하지만 쪽파는요,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그 파김치 좋아하거든요. 예. 그렇죠. 경매사님은 뭐 이 쪽파를 어떤 거 좋아하세요? 예. 지금 이제 쪽파는 주로 이제 파김치를 많이 담아 먹고 저도요. 예. 또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파전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뭐 이 쪽파는 뭘 해놔도 맛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저기 밥도둑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쪽파도 어떤 그런 채소 중에 그런 품목이 아닌가. 맞아요. 그래서 예. 쪽파가 굉장히 좀 식욕을 돋구고 하는데 좋습니다. 사실 좀 입맛 없을 때 이렇게 좀 파김치 해가지고 딱 뜨끈뜨끈한 밥에 얹어 먹으면 참 이렇게 입맛을 그렇죠. 자극하게 되는데요. 올해는 이렇게 쪽파를 사랑하는데 진짜 쪽파가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는 중도메인입니다. 예. 예. 어떤 쪽파가 큰 사랑을 받는지 좀 짚어주세요. 이제 네. 중도메인들이 이제 물론 많은 이 품위를 원해요. 소비도 패턴도 품위를 다양하게 원하기 때문에 근데 보편적으로 이제 원하는 것은 쪽파가 이제 여기 제가 들고 있습니다만은 네네. 좀 이렇게 단아하고 축이 좀 짧으면서도 이렇게 색깔이 진하고 윤기가 나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 깨끗한 거. 예. 예. 그리고 이제 요즘 트렌드가 깐쪽파를 많이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깐쪽파 쪽으로 많이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짧게나마 좀 9월에 좀 가격을 살짝 짚어주신다면요.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나요? 예. 이제 9월은 이제 추석도 끼어 있고 지금도 굉장히 그 흑쪽파 같은 경우에 43%, 깐쪽파 같은 경우에 한 52% 정도 평년 대비해서 비싼데 아마 9월에 계속 그 단가가 유지될 걸로 보고 있고요. 네. 이제 추석 수요가 더 맞물리면 아마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즘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생산량도 좀 늘면은 거의 지금 강세로 유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좀 쪽파에 대한 경매상을 좀 꼼꼼히 짚어주셨는데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상 가락동에서 쪽파에 대한 경매 상황 짚어봤는데요. 가격은 강세로 이뤄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이게 바로 산지 상황이 좋지 않아서 반입량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늘어나는 강세이기 때문에 사실 산지와 또 소비자 입장은 아마 고충은 똑같은 입장이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힘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가락동에서 팜캐스터 이경화였습니다. 네, 쪽파에 대한 경매 상황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위태석 연구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이제 뭐 추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요가 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저희가 주목해 볼 채소는 바로 쪽파인데 이 쪽파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 증가합니까?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소비자 패널의 가계부 조사 데이터를 살펴보면요. 통상적으로 추석이 있는 9월과 10월이 평상시보다 구매량이 한 2배 가까이 늘어나고요. 네. 추석 직전 한 2, 3일 정도 되면 아주 수요가 최대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네, 추석 때 갑자기 이렇게 수요가 급증하면요. 좀 수급에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요? 예, 전반적으로 지난해 그러니까 시세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파종 면적도 전년보다는 좀 소폭 좀 감소한 데다가 폭염하고 우천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작황이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보령이나 서천 비인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 반입량이 좀 감소가 됐는데요. 다행히도 예산 지역 쪽파가 평년보다 다소 많은 물량이 반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추석을 앞두고 시세가 큰 폭으로 오르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이렇게 감이 잘 오지는 않는데 네. 그럼 쪽파의 품목을 좀 나눠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좀 어떤 상황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 쪽파는 이제 흑쪽파하고 깐쪽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흑쪽파의 경우에는 이제 예산 지역에서 특품 그 출하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소폭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특품 쪽은 이제 가격이 좀 올랐는데 상품, 중품, 하품 쪽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소폭 하락을 했고요. 그 깐쪽파 같은 경우는 공급량은 지난해하고 비슷했었는데 그 하차거래 여파로 신규로 그 깐쪽파를 수요하는 수요층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량이 좀 상대적으로 좀 늘다 보니까 작년보다 가격이 소폭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참 기상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이 날씨로 인해서 쪽파의 작황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현재 쪽파의 작황 상태는 좀 어떤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흑쪽파는 주 출하 지역인 이제 예산 지역이 재배 면적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를 했고 작황도 좀 양호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깐쪽파는 이제 아산하고 서천, 보령을 중심으로 생육기 폭염하고 이제 우천이 좀 있어서요. 예. 웃자람이 있거나 변색이 좀 있어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쪽파가 다소 좀 반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매번 전문가분의 말씀을 듣다 보면요. 농사가 정말 어렵다 이런 생각이 어려워요. 듭니다. 예. 네. 그런데 이럴 때 쪽파의 주산지인 예천으로 귀농해서요. 이 미국 수출을 이끈 농가가 있다고 수출이요? 합니다. 네, 예. 놀랍죠. 한번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예천군에서 약 5천 평 정도의 쪽파 농사를 하고 있는 신규 기농인 김채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조금 죄송한데 수화기만 살짝만 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쪽파가 이 미국까지 수출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놀라운데요. 이 쪽파 수출을 처음으로 시도한 게 바로 예천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좀 예천- 스토리가 있나요? 예. 예천군은 지금 현재 한 30만 평의 이상의 땅에서 한 450여 농가가 쪽파를 재배하고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전국에 이제 쪽파 종구의 40~50%를 예천에서 다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품질이 좋은 그렇군요. 쪽파 종구예요. 예. 그렇군요. 근데 사실 뭐든지 처음 시작이 참 어렵죠, 어렵잖아요. 근데 미국으로 수출을 네.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수출을 하게 되신 거죠? 제가 이제 농사를 하면서 블로그나 카페에다가
예천 쪽파 종구를 쪽파의 우수성과 뭐 이제 품질 같은 걸 알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애틀에서 농장을 하고 계시는 수집함 농장 그 농장주 사장님께서 연락이 제의가 들어왔어요. 수출 상담 제의가. 네. 네. 그랬는데 저는 수출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요. 예. 그 뭐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고 이제 예천군청을 방문했죠. 그래서 이제 군청의 군수님이 하면 이제 농정계 직원분들하고 그다음에 기농 담당 그 뭐 계장님들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제 농협도 가서 조합장님하고 직원들 도움 받고 기술센터에도 도움 받고. 그러니까 저는 농사를 잘 모르는 서울 농부잖아요. 아. 귀농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기농은 했는데도 아직은 농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쪽파가 저는 많이 아팠던 아줌마기 때문에 쪽파를 여기 와서 많이 섭취를 하게 됐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 건강이 더 많이 좋아지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많이 팔아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쪽파가 수출까지 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 현재 수출 양이 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아, 쪽파 종구를 500kg 수출했습니다. 500kg 정도? 네, 종이 박스로 환산하면은 32박스. 그렇군요. 그럼 미국에서도 좀 쪽파를 많이 소비하게 되나 봐요. 아, 네. 미국에도 이제 한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있고요. 네. 그쪽 지역에는 이제 이 파를 많이 좋아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많이 이제- 좋아하는데 한국산만큼 맛이 안 된대요. 그래서 고향을 맛을 찾고 해서 많이 찾고 있어서 이제 이걸 하게 됐는데 네. 더 반가운 거는 미국인들도 이제 한국 음식을 즐기잖아요. 한류 때문에. 아, 그렇죠. 쪽파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예천 쪽파가. 그래서 또 네. 예천 쪽파가 굉장히 또 자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출을 하게 되면서 이 농가 네. 소득에도 좀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나 도움이 되나요? 아, 이제 이번 수출은 예천 지역에 이제 다른 농가에서 재배한 것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농가 소득에는 큰 변화는 아직은 없고요. 아직은 없고, 예. 이제 2차, 3차 수출을 하면서 이제 이 쪽파의 효능이라든가 어떤 품질이 국내외로 홍보되면 농가 소득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참 이 쪽파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애정도 느껴지고요. 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쪽파 전화 통화를 좀 해봤고요. 네. 이 쪽파 거래가 좀 논란이 되고 있어서 그거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쪽파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1일 이후 포장 하차 거래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후에 다시 산물 형태 거래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맞습니다. 일인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난 2017년도에 산물 쪽파의 포장을 전제로 해서 포장 쪽파를 이제 상장예 품목으로 이제 거래를 허가를 했습니다. 이제 상장예 품목이라고 하는 것은 중도매인이 산지에서 직접 수집을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는 품목인데요. 예. 네. 이것을 이제 7월 1일부터 산물 쪽파를 이제 그 상장예 품목으로 허가를 하면서 산물 쪽파 반입 자체를 금지시켰습니다. 가락시장에서. 근데 이게 이제 상장예 품목 지정하는 게 농업법상 위법하다라고 해서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고요. 서울시 농산식품공사는 이제 소송에 이제 항소심을 이제 제기를 한 상태인데 네.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다시 그런 산물촉파 거래를 허가하겠다. 그래서 다시 산물촉파 허가를 이제 허가한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쪽파 포장 하차 거래 장단점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보통 쪽파는 이제 생산자분들이 출하하는 양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그 산물로 오면 그것을 이제 차량에서 내리면서 농가별로 이제 경매를 보기 위해서 이제 소분을 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선별을 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제 하차 경매를 하게 되면 이제 파레트에다 담아 갖고 와서 파레트로 이제 지게차로 이렇게 떠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차 자체는 상당히 시간이 좀 빠른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단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가가 생산 규모가 작다 보니까 파레트에다 담아가지고 이제 하차를 해놓으면 다음에 이제 농가별로 물건이 품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재분류해서 선별하는 작업을 또 다시 해야 되는 그러네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네. 실제적으로 이제 하역하는데 좀 빨리 하역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이제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장단점까지 좀 살펴봤고요. 이 하차 거래가 좀 잘 해결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하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재 쪽파를 심는 지역이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심게 되면 또 언제 출하
출하를 하게 되는 건가요? 예, 지금 현재 보령하고 서천 일대에서 파종 작업이 한창 진행이 되고 이후에 이제 아산 지역에서 또다시 파종이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우리나라 가정에서는 이제 보통 11월 달에 김장철 쪽파가 상당히 이제 수요가 집중하거든요. 네네. 1년에 11월 때 약간 28% 정도의 쪽파를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파종을 하게 되면 한 45일에서 50일 정도 키워서 출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파종하신 분들은 11월 달에 이제 김장철에 이제 수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참 이 쪽파도 기상 여건을 많이 받았다 이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는 좀 기상에 잘 따라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과일 시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입니다. 오늘 거래된 농산물들 중에서 과일 경락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복숭아입니다. 전체 반입 물량은 254.2톤이고요. 어제는 233.1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는 21톤 정도 증가한 반입량을 기록했습니다. 가격 볼까요? 복숭아 엘버트입니다. 4.5kg 상품 평균가 26,615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29,000원대였는데요. 어제보다는 좀 하락했군요. 2,400원 정도 하락했습니다. 최근 7일 최고가를 놓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0일 38,000원대를 기록했고요. 최고가는 한 8,000원 정도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3만 원대 최고가를 현재 복숭아 엘버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가를 놓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30일인데요. 8월 30일 이후 9월 들어서면서 가격이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추석 다가오면서 가격 상승하고 있고요. 28,000원대까지 기록했다가 오늘은 26,00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품목입니다. 포도입니다. 전체 반입 물량은 329.1톤이고요. 어제는 328.8톤 들어왔는데 어제보다는 0.389톤 증가한 반입량을 기록했습니다. 포도 그 중에서도 거봉입니다. 4kg 상품 평균가는 21,769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어제 평균가는 21,390원, 어제보다는 1,379원 상승했습니다. 최근 7일 최고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9월 10일 때 25,000원대의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이 가격대가 비스듬하게 유지가 됐습니다. 오늘도 25,000원의 최고가 포도 거봉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최고가 살펴보셨고 이어서 평균가입니다. 최근 30일로 범위를 넓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낙차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월 30일 때 16,000원대를 기록했고요. 상승했다 떨어졌다 하지만 계속 가격이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올랐고 21,769원에 오늘 평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품목 살펴보겠습니다. 무화과입니다. 전체 반입 물량은 23.79톤이고요. 어제보다는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29.41톤 줄어든 반입량을 기록했습니다. 1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4,673원이고요. 어제 평균가가 5,342원이었는데요. 어제에 비해서는 669원 하락한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7일 최고가입니다. 9월 11일 때 6,524원 기록했고요. 좀 하락하면서 14일인 오늘은 5,000원의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평균가를 보겠습니다. 평균가는 이렇게 가격 낙차가 좀 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월 30일 때 2,400원대를 기록했다가 약 3배 정도 상승하면서 9월 3일 때는 7,300원대. 이 굉장히 안정세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품목은 사과입니다. 홍옥이고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33,664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평균가가 33,673원. 어제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감약시입니다. 10kg 상품 평균가는 18,545원이고요. 어제 평균가가 22,231원. 어제에 비해서는 1,689원 하락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과일입니다. 감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귤 반입량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추석 선물용으로 인기 많은 감귤인데요. 반입 물량은 26.23톤이고요. 어제는 32.44톤, 어제에 비해서는 6.2톤 정도 하락한 반입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우스 감귤입니다. 3kg 상품 평균가는 21,026원이고요. 어제 평균가가 22,000원이었는데요. 어제에 비해서는 약 1,000원 정도 빠졌습니다. 네, 최근 7일 평균가입니다. 최근 7일 평균가 2만 원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만 원대. 그러면서 오늘은 21,026원에 거래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 감귤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30일 뭐 본격적인 출하 시기는 아니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해와 올해 뭐 큰 가격 차이가 없는 상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9월 7일 때 좀 상승했다가 오늘 좀 떨어지면서 21,026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지난해와 뭐 전체적으로 가격 큰 차이는 나지 않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지금까지 이제 지금까지 이제 과일 경매 상황을 알아봤고요. 이어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연결해서 감귤의 경매 상황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팜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가락동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화입니다. 자, 예전에는요, 요 과일이 좀 추워져야만이 많이 만날 수 있었는데 이제는요, 사계절 내내 사랑을 받는 과일이 됐습니다. 말 그대로 새콤달콤의 대명사, 감귤에 대한 경매 상황 꼼꼼히 짚어볼게요. 좀 상큼한 남자, 우리 경매사님 먼저 모셔볼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큼한 남자인가요? 네, 그럴 겁니다. 아마.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귤에 대한 경매 상황을 좀 짚어볼 텐데 네. 명절 앞두고서 굉장히 좀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잖아요. 참 또 못 주무시고 나오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도 뭐 귤을 많이 드셔서 그런지 비타민 C를 이제 콩콩 먹은 느낌으로 아주 지금 청청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명절 선물로 요즘 감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하는데 그렇죠. 사실인가요? 예, 사실입니다. 네. 현재 가온하우스와 이제 무가온하우스로 지금 출하가 되고 있는데요. 망감류 출하가 이제 재계속 진행되면서 황금향하고 감귤이 2개가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3kg 기준으로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3kg으로 이제 가장 인기가 지금 좋은 네.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오늘의 경매 상황을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사실 귤하면은 저는 정말 추울 때만 이렇게 생각이 났던 과일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오늘 경매는 좀 어땠나요? 최저 16,000원에서부터 24,000원까지 지금 경매가 됐기 때문에 선물용으로 지금 판매가 지금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급격하게 시가 상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제 이 정도로 좀 가장 인기가 좋다면은 이제 공급에 대한 걸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어때요? 그래도 겨울만큼은 아닐 텐데 반입량에 대한 어떤 문제는 없나요? 우리 추석 수요에 대한 문제는 거의 없고요. 출하 대기 중인 물량이 있기 때문에 거의 큰 걱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뭐 물량 걱정도 없고 말 그대로 좀 제값만 잘 받으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9월이죠. 지금 이제 며칠 남았는데 명절까지 네. 감귤 가격을 좀 전망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추석 수요로 인한 평년 대비 상승한 가격을 유지할 것이고요. 다만 추석 후인 월말 출하는 좀 조심해야 될 게 추석 후에는 사실은 그 매기가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경매사하고 꼭 협의를 하시고 이렇게 출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합의만 좀 어떻게 합의를 하라는 건가요? 전화 유선상으로라든지 네네. 아니면 산지 판매계 문의를 하셔서 출하 시점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말 그대로 좀 이제 산지에 계신 분들이 좀 수시로 좀 소통을 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좀 좋은 정보도 함께 얻어가시는 거기 때문에 자 9월 말 그대로 이제 가격까지 좀 전망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출하할 때 가장 중요하게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당도입니다. 네. 좀 들고 오셨는데 좀 보고 말씀해 주세요. 일단 당도인데요. 네. 최소한 11브릭스 이상으로 수확을 하시고 그리고 부패과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지금 선별을 해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꼭지가 이렇게 좀 파랗고 싱싱하게 네네. 싱싱하게 이렇게 출하를 해주셔야만이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러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당도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네. 지금 한번 안을 좀 볼게요, 제가. 안을요. 네네, 지금 이 속을. 11브릭스 이상이 돼야지만이 말 그대로 좀 제값을 잘 받을 수 있고 선물용으로도 좀 이상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 당도 측정기거든요, 제 입이요. 정말요? 예, 조그만 걸로 좀 주세요. 예, 조그만 걸로? 네, 이게 지금 나오는 감귤인데 지금 12브릭스 어때요? 잠깐만요. 네. 매우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죠. 네. 이 정도 당도면은 뭐 문제가 없습니다. 예, 자, 아무쪼록요 좀 제값 잘 받을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시고 오늘 좋은 말씀 너무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상 가락동에서 감귤에 대한 경매 상황 짚어봤습니다. 다행인 건요, 요 감귤이 추석 선물로 아주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산지에 계신 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는 가락동에서 팜캐스터 이경화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스튜디오에서 오늘의 과일 감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경화 팜캐스터가 얘기해 준 것처럼 추석 때 이 감귤을 선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네. 것 같은데요. 그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추석 선물용 감귤은 꾸준한 수요가 있는 편이고요. 주로 이제 하우스 감귤하고 망감류가 이제 주로 많이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일부 홈쇼핑에서 그 노지 감귤이
그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노지감귤이 나올 시기가 아니거든요. 예. 사실은 상당히 미숙한 과일을 색깔만 강제로 착색을 시켜서 출하를 하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상당히 그 감귤 이미지에 나쁜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얘기해 주신 게 노지감귤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하우스 감귤이 있잖아요. 이 예. 재배 방식에 따라서 이름도 다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노지감귤하고 이제 하우스감귤 같은 경우로 보면 이제 하우스감귤 같은 경우는 이제 계절을 좀 극복해서 가온을 해서 재배를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노지는 예. 이제 자연 상태에서 재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제 기후 조건에 의해서 이제 실제로 거래가 되는 거죠. 재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지 재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아무리 빨라도 10월 중순 이후에나 돼야 사실은 출하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시기에 나온다는 것은 정상적인 과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감귤 품종에 따라서 출하 시기도 좀 다르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그 품종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지금 그 극조생이라든가 뭐 네. 아니면 조생이라든가 아니면 뭐 비가림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하우스라든가 이런 감귤류가 있고요. 또 망감류는 이제 한라봉이라든가 천혜향, 진지향, 한라향, 뭐 한라향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예. 네. 사실은 이제 이게 그러니까 계절별로 그 품종 특성을 맞춰서 그 계절별로 출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요것은 이제 그 노지 재배하고 이제 하우스 재배를 이제 출하 조정을 해서 사고는 이제 비용을 얼마나 들이는 대신 가격을 얼마나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이런 비용 대 가격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귤을요 1년 내내 맛볼 수 있고요. 그렇죠, 네, 예. 또 추석 선물로도 참 인기라고 하잖아요. 지금부터는요 감귤 산지 상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네. 연결돼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그 제주감귤농협 유통센터장 현정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추석 준비로 한창 바쁘시죠? 예, 지금 뭐 추석 시즌 발주량이 증가하여 네. 지금도 야간 작업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아니, 추석에 소비가 좀 어느 정도나 되는 편입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시즌이 다가오니까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렇군요. 근데 하우스 감귤이 출하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감귤 출하량은 좀 어떤가요? 어느 정도 나오고 있어요? 출하량이요? 네. 지금 9월 12일 기준으로 하우스 감귤이 지금 1,621톤 출하가 됐어요. 작년에가 도기 기준으로 1,138톤이다 보니까 한 4% 네.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4% 증가를 했으면 추석 물량 수급 문제는 좀 없이 잘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예, 뭐 원래는 그 폭염으로 인해서 사과일 생산량이 지금 감소할 걸로 예상돼서 하우스 감귤을 작년보다 한 10% 정도 추가로 준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까지는 뭐 문제 없이 수급이 문제가 없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감귤 소비가 좀 된다고 들었는데 농가 소득에도 좀 변화가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그 하우스 감귤이 네. 가격이 그 뭐 타가일에 비해서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어요. 다음 주부터는 그 아마 세트 주문량이나 뭐 선물 세트나 그다음에 뭐 택배 물량, 그다음에 대형 유통 업체들이 그 물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상승할 걸로 농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다각화해서 판매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유통센터에서 특별히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사안들이 있습니까? 지금 그 홈쇼핑이라든가 직거래 사업, 택배 사업을 전년보다 더 활성화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그 소비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자, 연구관님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저희도 제주도 감귤 재배 현황에도 좀 변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감귤 생산 면적이 그 2000년도에 25,796헥타였었는데요. 이때가 정점이었습니다.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감소를 했어요. 2016년도에 2491헥타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노지하고 하우스 생산 면적이 줄고 있고요. 또 비가림 재배나 기타 망감류는 재배 면적이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마 고급화되고 있다는 증거인데요. 이것은 이제 농가의 조수입 변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2016년대 농촌진흥청이 이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특히 이제 망감류 중에서 천혜향이나 레디향의 성장이 좀 두드러지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네.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우려가 되는 게 망감류를 구매하지 않는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77.9% 정도가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망감류의 소비를 좀 늘리려면 좀 소포장화라든가 소비자들이 좀 적당하게 구입하기 좋은 가격을 좀 실현해내는 네. 그런 이제 그 수확 이후의 상품화 방법상 이제 좀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요즘 좀 선호하는 감귤로는 어떤 감귤이 있나요? 특징이 있을까요? 요즘에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감귤이라고 하는 것은 껍질 까기 쉽고요. 네. 그다음에 산은 낮으면서 당도는 높고요. 중요하죠. 네,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비자들이 요즘에는 상당히 그 귀찮은 거 싫어하시고요. 네. 또 맛있는 거 찾으시고 뭐 이런 성향입니다. 예. 네. 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얻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품종 개발도 소비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저희 농촌진흥청에서도 이제 소비자의 이제 선호도가 좀 변화하고 생산 효율성을 좀 높일 필요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품종을 이제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는데요. 2004년부터 현재까지 21개 품종 정도를 개발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소비 트렌드를 반영을 해서 네. 이제 산도를 싫어하는 소비자들 때문에 산도를 낮춘 이제 하레조생이나 탐나조생 같은 게 있고요. 또 당도를 좀 더 보강한 탐돌이라든가 뭐 탐도 3호 뭐 이런 품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가능성도 좀 높은 품종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품종들이 현재까지 소비자한테 이렇게 표출이 많이 안 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이게 망감류를 제외하면 대부분 이제 품종을 이렇게 표시해서 출하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개선을 한다면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런 신품종 개발한 것들이 소비자한테 빨리 인지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네.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리고 감귤 농가가 좀 주목해 보셔야 될 얘기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좀 유망한 감귤이 있다면 어떤 감귤을 좀 꼽아볼 수가 있을까요? 그 저희들이 이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 소비자들은 쉽게 상하지 않고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감귤, 그리고 이제 신맛이 약하고 오렌지처럼 이제 당도가 아주 강한 감귤, 그리고 껍질을 벗기기 쉬운 감귤, 뭐 이런 감귤이 유명한 감귤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제 여름철에 이제 청량감이나 비타민을 이제 강조한 지금까지 이제 전혀 새로운 섭취 형태를 이제 제안해서 최근에 이제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청귤 같은 경우도 한 가지 예가 되겠는데요. 네. 사실 이제 미래에 유망한 잘 팔리는 감귤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감귤이라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감귤을 먹을 것인지, 어떻게 감귤을 팔 것인지, 어떻게 감귤을 이용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소비자한테 제안해서 판매하는 맞습니다. 것도 네. 유망한 감귤을 만드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런 분석 들으니까 이 감귤 농사에 좀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감귤 소식 살펴봤고요. 이어지는 순서는 집중 분석 나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짚어볼 작물은요, 바로 감자입니다. 요즘 품종 개발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감자의 경매 시황부터 일단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감자 오늘 172.4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214.5톤 들어왔는데요. 어제보다 오늘이 적게 들어왔네요. 42.16톤, 적은 물량 반입됐습니다. 네, 감자수미 20kg 상품 평균가 알아보겠습니다. 39,648원이었고요. 최고가는 46,000원, 최저가는 35,0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어제 39,501원이었는데요. 어제보다는 시세가 좀 올랐습니다. 147원 상승한 가격에 낙찰됐습니다. 감자수미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살펴보겠습니다. 9월 11일 42,248원을 기록했고요. 그 후로 9월 13일에는 떨어지면서 39,000원대를 기록했었습니다. 오늘은 39,000원대를 유지하긴 했지만요. 조금 오르면서 39,648원에 낙찰됐습니다. 감자 수미 전년도 30일 평균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의 그래프입니다. 8월 16일 이후부터 보시면요. 전반적으로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올해 시세가 좀 더 좋다라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39,648원에 거래되면서 지난해보다는 좋은 시세를 받았습니다. 산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감자 수미 강원 평창군이 32,256원에 거래됐고요. 충남 당진군이 21,805원, 전북 남원시가 25,444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한 곳이 김제시였는데요. 51,000원의 시세를 형성했고요. 평균가를 보면 의성군이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44,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이렇게 감자에 대한 경매 시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현재 가격 살펴보셨고요. 그럼 네. 앞으로 감자 가격이 어떻게 될지도 계속해서 그쵸.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과 전화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이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감자 그리고 쌀, 콩 이제 관측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현재 이 감자 출하량은 어느 정도인지부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제 가락시장 반입량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8월보다는 지금 많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이제 8월에 일평균 이제 반입량이 180여 톤 정도 됐는데요. 9월에는 일평균 반입량이 230여 톤이 지금 가락시장으로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년이나 이제 평년 수준보다는 약간 많은 수준입니다. 그러면 출하량은 좀 증가한 수준인데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고 있습니까? 네, 이제 이번 주 가격을 살펴보면 주 초에는 이제 4만 원에서 출발을 했고요. 주중에 한 4만 2천 원 선까지 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가격이 다시 4만 원에 근접한 가격을 지금 회귀한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현재 출하 중인 고랭지 감자 생산량이 감소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제 최근에 출하되는 물량의 이제 절반 이상은 고랭지 감자 이제 주산지는 강원도에서 대부분 출하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올해 이제 강원도의 기상 상황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랭지 감자 생육이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았던 것인데요.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 4월 초에 좀 저온 현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6월 말에 좀 장마가 조금 이르게 왔는데 7월에 들어서 다시 이제 폭염이 오면서 감자가 좀 부패하는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랭지 감자 생산량이 좀 감소하는 그런 결과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또 날씨가 문제였던 건데요. 근데 그럼 수확량이 네네. 감소했으면요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고랭지 감자 생산량이 네. 이제 전년보다 좀 감소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어서 네. 역시 이제 가격을 상승시키는 그런 요소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노지 봄 감자 물량이 아주 많은데요. 이 노지 봄 감자 생산량은 전년보다 한 15% 수준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가격 상승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러면 추석 때 이 수급 문제는 없을지도 궁금한데요. 짚어주시죠. 네. 사과와 이제 배와 같은 이런 이제 과일들은 이제 추석에 수요가 집중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감자는 상대적으로 추석에 이렇게 수요가 집중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제 출하량이 평년 수준을 회복했기 때문에 네. 감자 수급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 감자 출하량과 시세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이제 앞으로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노지봄 감자 생산량이 전년보다 좀 많았고요. 네네. 이게 이제 저장이 됐다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가격 조건을 보고 이제 저장에 좀 많이 들어갔다가 앞으로 이제 가격이 좀 오르면 또 이 저장됐던 물량이 또 상당 부분 시장에 좀 출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이제 큰 변화 없이 현재 추세에서 이제 보합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전화 연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김종인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집중 분석 나오고 계속해서 이 농촌진흥청의 위태석 연구관과 이 감자 분석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자 품종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품종이 있습니까? 예, 현재 우리나라에 개발된 감자가 약 한 56개 품종입니다. 대부분 이제 내병성 품종이라든가 어떤 다수학 품종들은 이제 생산 측면에서의 효율성을 이제 강조한 품종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기능성을 강조한 품종이라든가 이제 용도별 목적을 두고 이제 개발된 품종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농촌진흥청이 2007년도에 이제 개발한 감자 칩용으로 개발한 품종이 고운이라는 품종이 있는데요. 예. 이 고운 품종을 통해서 이제 가을철에 주로 이제 수입용 감자, 수입 감자를 가지고 칩용 감자로 이제 활용을 했었는데 그것을 이제 국산으로 대체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도매 시장으로 유통되는 이제 감자 품종 중에서 수미라고 하는 품종이 이제 집중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네. 2007년도에 94.3%가 수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획일화된 이런 품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문제가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외에 이제 품종 비율은 대체적으로 낮아졌지만 제주 지역을 이제 중심으로 주로 재배하던 대지마가 이제 연작 피해로 더댕이병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이제
저항성을 가진 이제 탐나 품종이라고 하는 탐나라고 하는 새로운 품종이 이제 대체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때 기능성 감자로 이제 각광을 받던 이런 벨리 감자 같은 것들은 최근에 이제 거래가 상당히 없어진 이런 추세입니다. 예. 그렇군요. 좀 용도에 따라서 품종도 달라지나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감자는 이제 맛 좋고 병에 강하고 네. 수량이 많이 나오는 게 좋겠죠. 그런데 그쵸. 이제 그 외에도 이제 가공용 감자에는 특별히 요구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품의 수율을 높이려면 이제 수분을 제거했을 때 실제로 건물중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제 이게 중요하고요. 또 감자칩 같은 경우는 이제 환원당이라고 이제 그 전분 성분이 많은지 환원당으로 바뀌는데 이 환원당이 그 튀길 때 아미노산하고 반응을 하면 갈변이 생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환원당 함량이 이제 낮아야 하는 이런 품종이 또 필요하고요. 또 예를 들자면 감자 가운데 이제 공동과가 생기는 이런 부분이 이제 확률이 이제 낮아져야 슬라이스 했을 때 칩이 이제 깨끗한 그런 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품성이 높아집니다. 또 예를 들면 이제 감자탕 같은 경우는 오래 끓이기 때문에 이게 오래 끓여도 이렇게 모양이 부서지지 않아야 상품성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좀 가격이 단단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또 식당 같은 곳에서 이제 볶음용으로 감자를 사용할 때는 눈 깊이가 이제 좀 얕아야 껍질을 제거한 이후에 먹을 수 있는 가식 부위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품종에서 많이 요구하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런데 이제 또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감자 선호 크기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이 크기 또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대부분 이제 소비자들은 이제 파삭파삭하고 이제 이런 전분이 많은 감자를 이제 선호하는 추세이기는 한데 여기 이제 대표적인 품종이 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남 보성 지역에서 주로 이제 봄에 추백 감자라고 하는 이제 전분 함량이 높은 이런 감자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감자를 또 사용하는 용도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30g 이하 같은 건 이제 조림용, 뭐 30에서 50g 같은 거는 이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휴게소 가면 알감자로 이제 뭐 버터구이 같은 거 해놓은 것도 이런 용으로 많이 쓰고요. 네. 150에서 200g 같은 건 주로 이제 쪄먹는 용으로 많이 쓰고 한 200에서 250g 정도 되면 이제 가공용 치자를 많이 쓰고 이렇게 용도별로 크기에 따라서 또 주인이 또 서로 다른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감자 품종도 늘고요. 또 우수한 점도 많은데 감자 수입량도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또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감자 수입이 2010년도에 79,703톤에서요. 네. 2017년도에 159,603톤으로 한 100%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감자 수입의 이제 상당 부분은 이제 가공식품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들 가공식품의 원료로 수입 감자가 주로 이용이 많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가공 원료로 사용되는 그 경우에는 이제 국산 감자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비중이 높은데요. 수입산이 국산은 이제 비중 변화가 크게 없는데 수입산은 지금 현재 수입산이 2,955톤에서 17,732톤까지 이제 사용량이 늘었으니까 무려 한 600% 가까이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아니 그렇군요. 이렇게 가공식품에 수입 감자가 많이 사용되는 이유도 궁금한데요. 예, 이게 이제 가격이 저렴하다는 요인도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외에도 가공에 적합한 품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수입 그 감자를 많이 사용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튀김용으로 이제 적합한 감자라든가 이제 오래 끓여도 잘 부서지지 않는 감자 같은 것들 여기에다가 이제 1차로 이제 수입되는 것들이 가공돼서 냉동 상태로 들어오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네. 이제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점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용도로 적합한 특성을 갖춘 품종이 이제 국내에서 만약에 생산이 된다면 아마 이제 국산 프리미엄이라는 부분을 좀 앞세워서 국산 원료 감자의 이제 활용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이제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대부분 농가가 좀 영세하기 때문에 일부 이제 칩용으로 계약 재배하는 감자를 제외하면 국내에서 이제 용도별로 재배를 하기에는 판로 확보 위험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네. 보편적으로 이용 가능한 품종을 이제 선택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공 원료로 국산 감자를 이용하는 이유가 이제 한 33% 정도가 신선한 원료라는 이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30% 정도가 소비자의 이제 국산에 대한 민감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 감자의 이제 활용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예. 근데 말씀하실 때 감자 가공식품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가공식품들이 있나요? 예,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칩 같은 경우도 많이 먹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회오리 감자도 많이 먹잖아요, 좋아합니다, 그죠? 저도. 네. 그래서 이제 회오리 감자라든가 이런 감자 가공식품이 연간 약 한 30%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가공식품에서 사용되는 감자가 이제 주로 과자, 그다음에 이제 면, 그다음에 전분 이런 순서로 이제 활용이 되는데요. 특히 과자류 소비량이 2016년도 전체 가공 원료용 감자에서
약 한 6만 1,000톤 정도 중에서 한 4만 톤 정도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네. 한 66%가 가자 원료로 사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자가 66%나.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소비 경향에 맞춘 가공용 감자를 재배해서 안정된 소득을 올리고 있는 농가가 있어서 저희가 네. 또 전화 연결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에서 또 어떤 농사를 짓고 계십니까? 예, 저는 여기 강원도 양구군 그 해안면이라는 곳에서 약 15만 평의 그 감자를 농사짓고 있는 이상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15만 평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요. 좀 재배하고 있는 감자 품종이 특별하다고 들었습니다. 글쎄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네. 그 두백이라는 종자를 개발해갖고 오리온이라는 회사에서 네. 두백이라는 종자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이 두백 감자가 흔한 그 수미 감자와 다른 점이 좀 있나요? 그래서 수미보다 재배하기가 쉽고요. 여보세요? 네네네, 듣고 있습니다. 그 수미 감자보다 그 부패율도 적고 병충해가 좀 많이 적은 게 그 장점이고요. 네. 예, 그래서 농사짓기는 더 수월한 품목이에요, 이게. 그렇군요. 근데 특별히 가공용 감자, 이 두백 감자를 재배하게 되신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 그전에는 네. 그 수미 감자를 많이 했는데 이제 시장 출하용으로 하다 보니까 그 시장은 안정적이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오리온이라는 회사에서 그 감자칩 그 계약 농가를 찾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를 알게 돼서 약 한 11년째 그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11년째 그런 고품질 감자를 생산하시는 이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 뭐 큰 비결이라는 건 없고요. 그냥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죠, 뭐. 사실 그게 제일 그게 중요한 진심인 것 비결이죠. 같아요. 예.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실 때 11년째 계약 재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농가 네네. 소득에도 변화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안정적인 가격이 보장이 되니까 네. 그 생산량만 늘리면은 소득 면에서는 많이 납득이에요. 수입보다는. 그렇군요. 안정적이고 농가 소득도 좀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예, 자, 예. 그러면 올해 수확은 끝나셨죠? 예, 끝났습니다. 네, 그럼 내년 농사는 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 내년에도 그 정도 양을 재배 목적을 하고 있는데 예. 뭐 일단은 뭐 그 내년 농사를 위해서 그 추경 가을가리 네네. 그 추경을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네네. 예, 밭 선택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다시 이제. 네, 일이 알겠습니다. 끝나도 끝난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예, 앞으로도 좋은 감자 계속해서 네네. 재배해 주시기 바랄게요. 오늘 전화 연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또 농가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연구관님과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좋은 품질을 재배했습니다. 또 중요한 게 마케팅이지 그렇죠. 않을까 싶은데요. 마케팅 전략을 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예, 최근에 이제 그 단순세대가 늘고 있으면서 이제 가정에서 조리를 잘 안 해 먹거나 아니면 조리 시간 자체도 짧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이제 소비자 패널 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연간 감자를 한 번도 구매한 적이 없는 소비자가 11.9%나 됩니다. 그러니까 감자의 구매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산물 감자, 원 상태의 감자는 이제 수요가 점점 감소할 거고 껍질을 까다거나 아니면 슬라이스를 하거나 아니면 깍둑썰기를 해서 판매하는 그런 신선 편의 감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쪽에 대한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또 특히나 이제 거래 측면에서 이제 신선 편의식품이나 가공식품을 다루는 업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량이나 가격이나 품질적인 측면에서 이제 안정적인 원료 수급을 이제 되게 중시하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경매 중심의 현물 거래로는 이제 대응이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좀 더 조직화를 해서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여러 명이 조직화를 해서 계약 재배 등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을 함으로 해서 안정적인 이제 원료 공급 체계를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또 유통업자들도 이러한 이제 안정적인 수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이제 조정제 역할을 이제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집중 분석 나우 감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소매가 이어지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주요 농산물 소매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감자 숨입니다. 350원 100g당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폭 상승했고요. 350원의 평균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쪽파입니다. 1kg 상품 5,641원 소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비해서 81원 정도 상승했고요. 이어서 시금치입니다. 1kg 상품 15,754원의 평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약 1,000원 정도 빠졌습니다. 당근 무세척입니다. 1kg 5,292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65원 상승한 5,292원이고요. 포도 거봉입니다. 2kg 상품 14,817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123원 정도 하락했습니다. 네, 이어서 축산물 소매가도 살펴보겠습니다. 100g 기준이고요. 한우 등심부터 보도록 하죠. 오늘 8,299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와 같은 가격에 판매됐고요. 한우 불고기 기준은 똑같고요. 오늘 4,482원에 판매됐네요. 어제보다 오른 가격입니다. 돼지 삼겹살도 살펴보겠습니다. 2,206원에 판매됐고요. 어제보다는 낮은 시세를 형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돼지 목살입니다. 2,186원에 거래됐고요. 어제와 같은 가격을 유지했습니다. 네, 이렇게 농축산물 소매가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벌써 8시가 됐습니다. 마칠 네. 시간이 됐는데요. 이 추석을 앞두고 강원도 철원의 한 계란 생산 농가에서 이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계란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소식 들 때마다 참 불안한데요. 부디 올해에는 안전관리 철저하게 해서 좀 건강하게 추석을 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길 바라겠고요. 오늘 방송은 또 여기까지인데요. 함께해 주신 위태석 연구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당근과 토마토 그리고 배추의 시세 정보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